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을 스튜디오에 초대해 말씀을 들어보고 또 함께 공감해보는 오늘 이 사람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그리고 백신 접종의 최일선에서 코로나와의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황석선 중구보건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정말 하루하루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실 것 같아요. 소장님은 대구 1호 예방접종센터인 중구예방접종센터를 총괄 관리하기도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센터를 준비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실제 저희 그 대구 1호 중구예방접종센터는 2021년 2월 10일 대구 동산병원의 현 위치에 개소를 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저희가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할 당시에는 사실은 위치적으로 섭외하기도 참 힘들었고 접종센터 위치를 정하기도 어려웠고 네. 하지만 지금의 접종센터는 지리적인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주차시설도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접종센터를 저희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그다음에 간호사, 그다음에 행정 인력을 포함한 인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네. 근데 마침 그 지역에 있는 의사회하고 그다음에 간호사회, 그다음에 또 행정 인력분들, 자원봉사분들 포함해서 대구시와 동산병원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 중구청하고 해서 민관에서 네. 많이들 협조해 주셔서 네. 대구 1호 예방접종센터가 아주 성공적으로 개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질문일 것 같은데요. 백신 접종 관련입니다. 지금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상 반응 사례가 계속 신고가 되고 있고 또 사망자까지 발생을 하면서 국민들께서 정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드리고 싶은 그런 질문인데요. 백신 접종 정말 맞아도 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접종은 맞아야 됩니다. 네.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코로나를 장기간 겪으면서 작년 2020년 한 해부터 지금까지 근 1년 넘게 코로나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를 저희가 겪고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이들 지쳐 있고 힘들어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코로나 예방 백신이 또 개발이 됐고 그 염원으로 인해서 이 백신을 저희가 이제 맞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 화이자 백신이 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됐던 간에 둘 다 코로나를 예방하는 백신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지 못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예방접종을 맞았을 때도 생기는 것처럼 이 화이자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주사를 맞는 부위에 생기는 어떤 국소적인 반응, 네. 그다음에 주사를 맞음으로 생기는 전신적인 반응, 또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제일 걱정을 하고 하는 반응 중에 아나필락시스 반응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반응들은 저희가 이미 예견을 하고 있는 반응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또 그 반응들이 또 우리 몸의 외부에서 들어온 백신에 대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면역 체계에서 생기는 또 반응과도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방 접종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그 저희가 주사를 맞았다 해서 안심할 거는 아니고요. 네. 하지만 예방 접종은 나의 이 면역을 또 키우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많은 사람의 주위에 있는 집단 면역을 키우는데도 예방접종 백신만큼 지금은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고 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가 예방접종을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안전한 상태에서 최소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 상황으로 주사를 맞춰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은 면역 형성을 위해서 꼭 주사를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상 반응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치명적이지 않게 또 안전하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네. 개인을 위해서 또 모두를 위해서 백신 접종을 꼭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은 의사시잖아요. 원래 네, 전공이 맞습니다. 어떤 거였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렇게 공직에 가야겠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의사입니다. 네. 사실 어렸을 적부터 의사를 꿈꿔왔고 실제 의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 사실 지역사회나 아니면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봉사를 할까 하는 마음가짐은 어느 의사 선생님도 또는 의사가 아니어도 모든 우리 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의과대학 졸업하고 예방의학을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방의학이라는 학문은 지금의 이 감염병처럼 역학, 어디서 이 균이 왔고 이 감염병이 왔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해서 또 전파가 되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대구 지역에 2003년도에 이사를 왔었습니다. 네. 근데 혹시 아나운서님도 기억을 하실런지 네, 모르지만 2003년도 2월 18일에 대구에서는 상당히 우리 네. 대구 시민들이 힘들어했던 지하철 참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는 제가 와 보니까 너무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던 시기입니다. 네.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의사인데라는 생각을 했다가 공공보건소에서 그 시민회관에서 서로들 그 지하철 참사 겪었던 분에 대한 어떤 의료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번에 코로나 시기 때에도 전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대구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의료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의사에서도 와서 도와달라라는 호소문을 했듯이 그런 마음이 그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를 지원했고 네. 벌써 이미 보건소에 근무한 지가 2003년부터 해서 지금 한 17년이 좀 넘어갑니다. 네.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정말, 네. 사실 그 당시는 사스도 한번 겪어봤고, 네. 그다음에 신종플루도 겪어봤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코로나 때문에 약간은 좀 관심에서 조금은 덜 관심 있게 보시긴 하지만 조류 인플루엔자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도 겪어봤고, 그다음에 인접 지역에 있었을 때 메르스도 환자하고도 같이 상담을 했고, 이번에 코로나까지 네. 감염병의 역사하고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오랜 기간 축적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1차 대유행부터 지금까지 정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데요. 특히 지난해 1차 대유행 때는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과연 1년을 어떻게 지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 코로나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질병인지, 어떤 감염병인지, 원인이 뭔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줬습니다. 여름에는 괜찮을 것이다 했지만 막상 여름이었는데 또 네, 그렇지만은 그렇죠.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예측한 것에서 조금씩 벗어나기도 하고 조금 더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저희 특히 의사, 간호사 이렇게 의료진 분들이 코로나 확진자분들 접촉해야 되고 자가격리 되셔야 되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겨낼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코로나하고 같이 대응하고 있었던 거는 그때 많은 여러분들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셨던 바로 이 네, 챌린지 덕분에 네, 챌린지. 네. 덕분에 이 운동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더 한번 해보면서 네. 지금도 힘을 얻고 아마 그거의 원동력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의료진들의 희생과 또 이렇게 시민들의 응원 덕분에 잘 버텨 오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과 또 대구 시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인터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근 1년 동안 너무나들 힘들어 하셨습니다.
생활도 어렵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 또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들 힘드셨을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 저희가 사실 그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또 백신까지도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저희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또 코로나를 빨리 종식할 수 있는 바람과 여념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를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고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일상에 있어서 개인 위생을 수칙을 지키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손 씻기 정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마스크 쓰기 정말 더더욱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감염병이 또 어떤 감염병이 또 우리 옆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감염병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개인적인 위생 수칙을 지켜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힘든 거 다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건강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소장님 말씀처럼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이 돼서 마스크를 벗는 날이 다가왔으면 합니다. 소장님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네, 네, 오늘 열심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